임실군 보건의료원 원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취약한 지역에서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에 사는 80세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안 마실축제가 개막됩니다. 7회째를 맞아 더 풍성해진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앙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50대가 입건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신앙만 방파제를 쌓는 호안축조 공사로 예산액만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원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취약한 지역에서 의료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입니다. 군 보건의료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임실 지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과와 안과 등 8개 과에 8명의 전문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13명의 의사들이 임실 군민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장이 내부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이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14년부터 현 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7년까지 지원자가 없어 2년여간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과 등 의료 서비스 저하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실군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원장님을 2년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전문의 외부 영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 보건의료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임실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에 사는 80세 여성이 중증 열소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올해 첫 SFTS 환자며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3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반 일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반일 도중 발열 증상에 이어 이틀 후에는 전신 근육통과 오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새만금 신앙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50대가 입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배임수중 혐의로 건설사 직원 51살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상청 직원 32살 B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앙만 방파제를 쌓는 800억 원 규모의 호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발주처인 B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던 기억들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추억을 떠올리며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안 마실축제가 개최됩니다. 7회를 맞아 더 풍성해진 마실축제를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명실공히 부안군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부안 마실축제. 마실축제는 부안군 구석구석을 마치 동네를 누비듯 돌아다니며 즐기는 형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축제가 올해부터 명칭을 부안마실축제로 바뀌고 프로그램도 추가돼 다양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도 기대감에 한껏 들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창공원 내일부터 축제 아닙니까? 참 어떻게 잘 나왔어요. 부안군은 마실축제 주 무대를 매창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매창공원 일대를 마실 여행 테마로 꾸며 마실춤 퍼레이드와 마실 대동 한마당,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부안만의 특색과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40여 개의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또한 밤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별빛 마실 프로그램을 준비해 마실의 아름다운 밤을 꾸몄습니다. 낮에는 보고 즐기고 또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완전히 이 매창공원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관광객 여러분, 부안에 4일부터 5일까지 오시면 정말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밤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부안 마실축제는 오는 6일까지 부안 매창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7회를 맞는 부안 마실축제가 일상 속 여유를 찾는 나들이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부안군이 2019년 농촌 융복합 산업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체험 관광마을과 생산자 단체 등 농촌 융복합 산업화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해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부안군 참뽕오디 네트워크 사업단은 참뽕오디 브랜드를 체계화하고 체험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오디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대표 품목인 부안 참뽕오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과 국립농업과학원이 고창 복분자에 대한 안전 생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과학원과 함께 지역 농업과 특화작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와 현장기술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고창 특산품이 복분자의 과학적인 고사원인 규명에 대해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양 기관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고창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해 농업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서별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주요 사업 국비 확보와 정부 정책, 부처별 공모 사업에 대한 방향을 파악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기반 시설 안전 점검과 농기계 임대, 농촌 일손 돕기 추진 등 영농 활동에 관한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제시가 상반기 수돗물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수질검사 지전 선정과 수질검사 항목, 검사 주기 등의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상수도 관리에 관해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수질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시설 개선과 수질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렌치 라벤더의 향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라벤더 힐 페스타가 4일부터 바래봉 철쭉제와 함께 열립니다. 남원시는 바래봉 일대에서 조경과 전시, 체험과 버스킹 이벤트 등 지리산 자연 속 허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벤더힐 페스타 행사는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잔디광장에서 3천여 개에 이르는 프렌치 라벤더 허브를 배치해 라벤더 언덕을 조성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방제물품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정읍과 전주 등 5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방제물품의 보관 상태와 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과 재난안전 예찰단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제1회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김제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놀이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진봉 청보리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장기자랑 시간, 놀이 등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됐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어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 누에타운이 10일에 전문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바다 하늘을 날다라는 주제로 부안 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 진행됩니다. 전시에서는 남아메리카 남아존에 서식하며 바다와 같이 푸르게 빛나는 날개를 가진 물포나비 20종을 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부안 누에타운에 방문해 좋은 추억을 쌓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농산물 명예감시원 정기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명예감시원 23명을 대상으로 감시원 역량 강화와 민간지도 지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농산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를 포함해 전국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창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과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실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난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주택용 소화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제소방서와 연계해 주택용 소화기를 전달해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까지 7,500세대를 지원했으며 2020년까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100% 공급을 목표로 소화기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 취약계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10기 귀농기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번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교육생 7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110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부안 지역의 주요 소득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습득 과정과 선배 귀농인의 귀농정착 사례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 사업은 부안군의 핵심 사업으로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담부터 정착까지 모든 편익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참여기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김제 청소년 수련관과 만경, 금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50여 명이 참가해
100세 인생 주간 보호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비누꽃 카네이션을 어르신께 달아드리고 함께 간식을 먹으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재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0일 고창군에서 열립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2만 5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검도와 게이트볼, 골프와 농구 등 36개 정식 종목에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경기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진행되며 일부 종목은 사전 경기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가 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 지원합니다. 단말기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동차 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1,000대를 지원하고 내년에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2만 3,500대 가운데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차량은 3,000대 미만으로 장애인 차량의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로 69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신학기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27%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관을 배치해 사고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 처분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징계 처분 여부를 놓고 2시간가량 경론을 벌였습니다. 위원들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는 공소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윤리자문위원회 자문과 재판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10도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들이 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고 수시로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까지는 낮에 덥다가 대체 휴일인 월요일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늘은 계속해 맑아서요. 연휴 기간 동안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야외에서 비걱정 없이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에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충북과 경북이 29도로 대부분 지역이 25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볕 차단이나 수분 섭취 등 간과할 수 있는 점들 꼭 챙겨서 건강을 지키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